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2월 4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 내일 토요일 주말 됐죠. 명절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 맞으셔서 이제 주말 되면 또 좀 편안히 쉬시겠습니다. 오늘 보도해 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열심히 시청을 하셨을 거예요. 어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이렇게 네 사람이 합동 토론을 했어요. 세 방송에서 공중파 세 방송에서 공동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신 그 토론회 보신 걸 하고 보신 거를 평가하실 적에 아마 거의 다 모든 분들이 기대 이상으로 윤석열 후보가 잘했다 아마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토론회 하기 전에는 좀 염려를 했습니다. 새 후보가 전에 선거도 나왔던 사람들이고 정치꾼들이 돼서 윤석열 후보가 아마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는 그래도 넘어야지 10%도 안 되는 사람들까지 4명이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하튼지 어저께 토론은 윤석열 후보가 완사이드하게 아주 압도적으로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이제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기쁩니다. 기뻐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그 전문가가 평가한 어저께 토론회 평가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장학력 돋보였다.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전문가 평가는 어떻게 된 것인가? 대체적으로 결정적 한방은 없었지만 야권서 우려했던 1대3 구도는 없어. 전문가들 윤석열 장악력, 이재명은 긴장. 추가 토론 더 지켜봐야 판세의 영향 가늠할 것. 어제는 여하튼 완사이드게 윤석열 후보가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동문서답 이재명, 별명 잘하는 사람 이재명, 그냥 어물쩍 답변을 안 하고 그때가 봐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장동 허위 답변 일관. 무능한 윤석열 네거티브에 혈한 더불어민주당. 그건 더불어민주당은 맨날 헐뜨는 거니까. 동문서답 이재명, 대장동 허위 답변 일관. 지난 3일 오후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대선 후보 첫 4자 공중파 토론회 후 여야는 각각 아전 인수격 평가를 내렸다. 배우자 리스크 등 네거티브 난타전보다는 정책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대세다. 전문가들은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토론 전 국민의힘 측에서 우려했던 윤석열 대 나머지 세 후보 전선이 펼쳐지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토론을 자신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포커페이스가 깨지는 모습이 연출된 반면 윤 후보가 장악력을 돋보였다고 평했다. 남은 토론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오히려 윤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토론회는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됐다. 윤 후보는 물론 심 후보, 안 후보의
이 후보를 향한 공세가 연출되기도 했다. 단일화 이슈에 주목하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윤 후보와 안 후보 케미를 주목하기도 했다. 물론 여야의 입장은 상반됐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후보 검증은 흠집 잡기가 아니라 더 많은 정책 토론에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민께서는 첫 사자 토론에서 코로나 위기에서 국민의 피폐해진 삶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네 후보가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지만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민생 문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기 위해 자신의 비전과 정견을 알릴 시간을 허비하는 야당 후보의 모습은 무척 안타깝다고 했다. 대선 후보 윤석열은 안 보이고 검사 윤석열만 보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동무서답 끝판왕 이재명, 차라리 무능한 성남시장이었다고 인정하라 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그는 이 후보는 동문서답 끝판왕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장동 이슈가 나오면 질문자가 누구이든 간에 말을 돌리기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할 때 대장동 도시개발로 김만배 등이 3억 5천만을 투자해 시행 수익과 배당금으로 6,400억 원을 챙겼고 이재명 후보 스스로 설계자라고 밝혔던 발언에 대해 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우리 국민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다면서 동문서답을 했다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국민 민생 경제 얘기를 많이 하면 어떻겠냐는 엉뚱한 대답을 했다. 특히 외교안보 관련 분야에서는 각 후보가 각기 다른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기도 했다. 사회자가 취임 후 정상회담 추진 순서를 묻자 이 후보는 상황에 맞춰라고 했고 윤 후보는 미일중 북순이라고 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의 경우 이 후보는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강조한 반면 윤 후보는 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차 3법 개정을 제시했다. 오라요.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예선과 달리 경직된 모습을 보인 반면 윤 후보는 경선 때에 비해 준비가 된 모습을 보였다고 대체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윤 후보는 RE100 청약 제도 관련 등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평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조선 비지와 통화에서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 다만 방송 MC를 20년 넘게 했는데 방송은 장악력이 중요하다며 전날 토론회는 윤 후보의 장악력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잘했습니다. 장악력이 돋보였다. 윤 후보. 좋았어요. 어저께 토론회 보면서 여러분들 신났죠? 저도 신났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서 반면 이 후보는 이유는 모르지만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 그런 측면에서 윤 후보의 결과가 더 괜찮았다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확실히 윤 후보가 정확했잖아요. 완전히 돈나 보이더만.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도 언론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말 주변이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앞서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 비해서는 많이 준비됐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주택 청약 통장 만점이 40점이라고 답한 것 외에는 큰 실수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박유화 세종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기대보다 잘했다 며 다만 이 후보에 대한 대장동 추궁에서 검사의 얼굴이 언뜻 보이기도 했다고 했다.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상기되는 얼굴이 드러났다며 다만 토론 막판 아르이 100 등을 언급하면서 윤 후보를 코너로 몰았던 점은 주목된다고 했다. 한편 오는 3월 9일 대선까지 별도 TV 토론이 추가로 잡힐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법정 토론회는 이제 3차례 남아있다. 이에 따라 첫 다자 토론회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바탕으로 상대 공략을 위한 여야 후보들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첫 토론이 판세의 결정적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대세가 되기 때문이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번 토론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 그래서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지지층의 결속력을 높이는 효과는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TV 토론은 사실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며 과거 17대 대선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가장 잘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실제 지지율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윤석열 후보가 장악력이 있었고 대체적으로 잘했다. 기대 이상 잘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어제 그 토론회에서 여러분들 저에게 연락도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댓글 다신 분들도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선제 공격한 거, 그다음에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사드를 추가 설치를 한다. 그거에 대해서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추가 사드를 설치한다고 했더니 뭐 수도권만 있는 사람들만 사람이냐? 그럼 그 아래 다른 데는 어떨 거냐?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전에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북에서 미사일을 핵미사일이든지 탄도미사일이든지 미사일을 쏘게 되면 수도권까지 이북에서 북한에서 쏘면은 1분 정도면 온다는 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인공위성이나 미국에 조사하는 거다 한국 정부가 조사하고 모여가지고 전애들이 미사일을 쏘려고 그 조짐이 그 각도를 남쪽으로 이렇게 이제 세운다든가 그 미사일을 세우잖아요. 뭐 이동식으로든지 아니면 고정식으로든지 세우잖아요. 한국으로 쏘는 조짐이 보일 때는 여기서 남한에서 선제 공격을 그 미사일을 부신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 미사일이 날라와서 떨어진 이후에 그때는 벌써 많은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 타격이 필요합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아주 잘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사드를 추가로 설치한다. 그거는요, 이 수도권에 설치해서 저쪽에 미사일을 막으면, 그러면 그 여타에 있는 뭐 수원이고 대전이고 무슨 대구고 다 이런 데가 이걸 막니까 다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왜 수도권에도 설치하냐? 지금 저 경상도 상주에 사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사드가 설치되는데 그 방어 그 거리가 200km에 200km. 그러니까 아마 영월이나 대전 같은 데 못 옵니다. 200km면요. 그러니까 200km면 막을 수 있는 데가 그 수도권일 그 아랫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큰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가까이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걸 한다는 이거예요. 저 사드가 그 상주에 있는 사드가 200km가 아니고 600km만 방어 능력만 된다고 하면 괜찮죠. 그러면 뭐 추가 안 해도 되죠. 그렇다면 상주에 있는 사드를 더 올려서 뭐 대구라든가 아니면 뭐 대전이라든가 뭐 원주라든가 이쪽에다 설치게 되면 또 이 수도권은 올라오니까 다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도권만 사람이 아니고 수도권만 방어를 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서 방어를 되면
그 나머지 아랫동 아래에 사시는 분들은 이미 이 방어의 그 울타리 속에 거기 저기 저 보호를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토론에서 대장동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뭐 검사가 하듯이 했다는데 검사가 한 게 아니고요. 대장동의 최고의 위반자, 최고의 결제자, 최고의 보복을 듣는 자, 지시하는 자, 성남시장이잖아요. 근데 모른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밝히지도 않아. 검사가 조사도 안 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자꾸 그 질문하고 묻고 그랬는데요. 저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그것은 손바닥까지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처리 방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갖다가 얼버무리는 이재명이 그걸 피해가려고 하는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그런 사람들이 문제지요. 잘못되고 죄를 졌으면 국민한테 사과를 하고 처벌을 받아야죠. 그게 민주국가 아닙니까? 힘 있다고 처벌 안 받고 권력 있다고 처벌 안 받고 이러면 민주국가입니까? 공산주의까지. 하여튼 어제는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서 아주 염려를 했었습니다. 자, 이 세 명이 이재명이 그다음에 안철수, 심상정이 이 사람들 다 그래도 선거 토론도 해보고 저 한 사람들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는 처음에 이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사람이 윤석열 후보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공격할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참 힘들게 됐구나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염려했었는데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완전히 그 토론의 장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완전히 페이스를 잡았어요. 그래서 아주 신나서 박수치고 그냥 환호하면서 시청을 했다는 이겁니다. 잘했어요. 앞으로 토론회 또 해도 하나도 겁낼 거 없어요. 윤석열 후보가 더 잘할 겁니다. 선거 관련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에서 그 비용을 대는 그 합동 토론회가 3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본선거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 뭐 여러분들이 이거 알 수 있는 거, 후보들의 무슨 공약 모든 거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기대하시면 되고, 어찌됐든지 윤석열 후보 잘하셨지만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좌파 정부, 이 무능한 정부에서 정권 교체가 돼야 됩니다. 정권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만이 나라를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신나는 저녁이었어요. 밤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쁘셨죠?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 윤석열.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서 아주 완전히 자신있게 장악을 했다. 말 잘한다는 그 변호사 출신 이재명이 완전히 얼버무리고 그저 우물쭈물하고 얼굴이 벌개지고 이런 걸 보면서 이재명이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보고 느낀 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와 동감이십니까? 예, 아마 대부분이 다 그러실 겁니다. 좌파를 빼군요.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편안히 주무시고 주말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십시오.